자, 반갑습니다. 캐세강사 매운탕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우리 오토캐드 2D 마지막 시간으로 지금까지 배운 명령어를 복습해주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굵직한 명령어 위주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잊어먹지 말자는 의미에서 우리 실무적으로 좀 많이 쓰는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 라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설명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매일 쓰는 거고 또 이제 너무나도 이제 조금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자주 쓰는 명령어 위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그리기 6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원그리기 6가지 방법. 자, 원그리기 6가지 방법은 분명히 우리가 서클을 이용해서 그렸는데 단축키는 C엔터였죠. C엔터하고 중심을 클릭해서 반지름 입력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C엔터를 하고 중심이 될 지점을 클릭을 하고, 자, 네모를 하나 그려서 할까요? 자, C엔터를 하고 중심이 될 지점을 가서 클릭을 한 후 내가 원하는 반지름이 10mm면은 10 엔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찍은 중심을 기점으로 10짜리 원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C 엔터 중심 클릭 그리고 D 엔터를 하고 지름 입력 엔터가 되겠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D를 입력한다는 의미는 나는 지름을 사용하겠다는 뜻으로서 diameter를 뜻하는 거겠죠. 지름을 뜻하는 diameter의 D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C 엔터를 하고 중심이 될 점을 클릭하고 여기서 D 엔터를 한 다음에 30 엔터를 하면은 반지름이 30이 아닌 지름이 30인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지름이 30mm인 원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만약에 C 엔터 중심 클릭 그냥 30을 썼으면은 파이는 60파이가 나오겠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원그리기 세 번째로 우리가 C 엔터를 하고 EP 엔터로 두 점을 이용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EP 엔터. 그래서 첫 번째 점을 클릭하고 두 번째 점을 클릭하면은 내가 클릭한 이 두 점에 지나는 원이 나옵니다. C 엔터, EP 엔터를 하고 위에 중간과 아래쪽 중간을 찍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찍은 두 점을 지나는 원이 생성됩니다. 자, 비슷한 개념으로서 C 엔터, EP 엔터와 상당히 비슷한 C 엔터, 3P 엔터가 있었습니다.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점까지 클릭을 하면은 C 엔터, 3P 엔터로 하나, 둘, 세 개를 찍게 되면 이렇게 세 점을 이어주는 원이 나오겠다는 거죠. 자, C 엔터, 이번엔 T 엔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접하는 선 클릭, 두 번째로 접하는 선 클릭, 마지막으로 반지름 입력 엔터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요 가로선과 이 원을 접하는 이 가로선과 이 원에 접하는 반지름 20짜리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C 엔터, T 엔터. 자, 접해야 되는 선, 이 가로선 클릭, 그리고 원에 가져가서 또 클릭. 마지막으로 반지름은 20 엔터 하면은 내가 클릭한 두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 20짜리가 생성되죠. 뭐 클릭하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클릭한 선 두 개가 중요한 거고 반지름 20짜리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이 정도 위치에서 접해야겠더라 라고 해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위치를 잡아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그리기 제일 위에 보면은 드로우에 들어가서 서클에 들어가서 제일 밑에 탄탄탄 요 놈을 이용한 다음 내가 세 선을 클릭하게 되면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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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선을 클릭하게 되면은 내가 클릭한 세 선에 접하는 원이 나오더라. 이 방법은 굳이 반지름 몰라도 선만 알고 있다고 하면 그 선에 접하는 원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일정 간격 띄우기. 자, 간격 띄우기도 중요하다는 걸 아마 해봐서 알 거라 생각이 되집니다. 처음에 배울 때는 이 명령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어지고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랐었지만 쭉 배워온 결과 얼마나 사용이 많이 되어지는지를 아마도 여러분이 익숙히 배워서 알 수 있을 거라 생각되집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O 엔터가 되겠고 띄울 치수를 입력하고 엔터 한 후 원하는 선을 클릭해서 원하는 방향에 클릭을 하면 되겠더라.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여기 있는 요 수평선을 아랫방향으로 50만큼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자, O 엔터, 50 엔터,
원하는 선은 위에 수평선을 클릭해서 방향은 아래쪽 아무데나 클릭하는 순간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오실 만큼 떨어져서 선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치수가 같으면 연달아서 클릭한 다음에 클릭. 자, 그리고 연달아 같은 치수를 하고 싶을 때는 클릭한 다음에 방향 맞추고 클릭하기 직전에 보시면은 멀티플 뜻하는 M을 쓰고 엔터를 한 후 연속적으로 클릭 해주면은 계속 그 방향으로 50mm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Z를 돌려놓고요. 또한 원도 옵셋이 되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5엔터, 50엔터, 그리고 원을 클릭한 후 안쪽으로 클릭하면은 원의 반지름이 50mm만큼 줄어든 원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요 우리 가끔가다 많이 씁니다. 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옵셋을 배워봤고요. 그 다음으로 사각형 그리기도 많이 쓴다는 걸 이제 해봐서 알 겁니다. REC 엔터, 시작점 클릭, 골뱅이 가로거리 콤마 세로거리 엔터, 즉 골뱅이 x y죠. 골뱅이는 왜 쓰는지 아실 거예요. 현재 내가 찍은 지점으로부터 가로와 세로가 받아들이라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REC 엔터로 시작점을 클릭을 했습니다. 골뱅이 30, 30 엔터 하면은 내가 찍은 지점으로부터 가로가 30에 세로가 30짜리가 나오더라. 하지만 주의할 점 뭐였습니까? REC로 그린 사각형은 폴리선이다 보니까 옵셋을 뭐 1mm 정도 하고 싶어도 전체가 이렇게 따라 도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 하나만 옵셋하고 싶다 했을 때는 반드시 X 엔터 물체 선택 엔터로 폭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거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REC를 해보면은 골뱅이 20, 20 REC 엔터 시작점 클릭, 골뱅이 마이너스 20, 20 REC 엔터 시작점 클릭, 골뱅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엔터 REC 엔터 시작점 클릭, 골뱅이 20, 마이너스 20 엔터. 이런 식으로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잘 쓰셔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사각형 그리기였고요. X 엔터로 더불어서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또 많이 쓰는 거는 복사하기였습니다. 복사하기. 그래서 CO, 내가 CO 엔터로 복사할 물체 선택 엔터를 하고, 복사할 물체를 해서 정확한 지점을 클릭해서 복사될 지점에 클릭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은 총복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뭐 디테일하게 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쵸? 여러분 생각이 다시 떠올린 만큼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자세히 말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기억이 잘 나실런지 모르겠네. 기억이 잘 안 나시면은 돌아가서 한번 더 보셔야겠죠? 자, CO 엔터로 복사할 물체는 요놈입니다. 선택을 하고 엔터. 자, 요놈이 여기에 이렇게 생기기 위해서는 오른쪽 하단 이 점을 클릭해서 복사될 지점인 여기다가 클릭해야만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ESC를 종료.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 방법은 어떻습니까? CO 엔터를 하고 복사할 물체를 선택한 후 엔터. 복사할 물체에서 아무데나 한 점을 클릭해서 방향을 F8은 켜야겠죠. F8 키고 작업해야겠죠. 방향을 아래로 맞춰놓고 50 엔터 하면은 딱 그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거리만큼 가서 수습이 되고, 대각선으로 가고 싶으면은 골뱅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엔터 하면은 대각선으로 갈 수도 있겠더라. 자, 요것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또한 CO 대신에 M을 쓰면 어땠나요? M 엔터, 물체 선택 엔터. 이 물체에서 정확한 오른쪽 하단을 찍어서 요 왼쪽 상단에 찍어 주시면은 이동이 되기도 하고, 다시 한번 M 엔터, 물체 선택 엔터. 물체에서 아무데나 클릭을 해서 방향 맞추고 50 엔터 하면은 딱 그 거리만큼 떨어져서 이동이 된다. 자, 방법은 똑같습니다. CO 대신에 M을 쓰면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복사하기 두 번째 방법은 지금까지 보여드린 걸 쭉 써보면은 복사할 물체 선택 엔터는 똑같고, 복사할 물체에서 아무 지점이나 클릭해도 된다. 단 원하는 방향으로 맞추고 거리 입력 엔터하면 되겠더라. 거리값 알고 있으면 써야겠죠. 하지만 마지막에 그 거리값이 대각선으로 갈 때는 골뱅이 가로거리 세로거리 엔터를 하면은 대각선 방향으로 간다. 요거 유념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복사하기의 총 3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CO 대신에 M을 쓰면은 이동이 된다는 거, 방법은 똑같고 기억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복사는 복사인데 대칭 복사하는 것도 좀 알아볼까요? 대칭 복사 mirror mi 엔터가 되겠습니다. 자, 대칭 복사는 mi 엔터로 대칭 복사 물체를 선택하고 엔터. 그리고 요놈이 이쪽 왼쪽에 생성되기 위해서는 접히는 게 그 중간에서 세로로 접혀야 돼요. 따라서 이 세로 방향으로 중간은 세로 방향으로 두 점을 하나, 자, 밑으로 둘 찍어주시고 엔터 하면 이렇게 요놈이 1이 갑니다. 자, 이번에 이 두 개를 동시에 위로 한번 밀어 해볼게요. mi 엔터 대칭 복사 물체를 두 개를 잡아주시고 엔터. 이 두 개가 위로 찍히려면은 그 중간에서 가로 방향으로 두 점을 찍어야겠죠. 중간 찍고 가로 방향으로 한 번 더 찍어준 다음에 엔터. 이 두 개가 한 번에 위로 대칭 복사 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대칭 복사의 미러 역할을 배워봤습니다. mi 엔터 대칭 복사할 물체 선택 엔터. 그리고 중심선상 두 점 클릭을 하고 마무리로 엔터만 해주면 되겠더라.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중심선상이 어디 있는지 잘 보시는 거죠. 그쵸? 거울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잘 생각해야겠죠. 요놈이 이리 올 때는 거울이 중간에서 이렇게 거울이 세워져 있어야만 애가 거울에 비쳐서 반대편에 생성되는 거고, 그래도 이거와 이것이 위로 거울로 비치려면은 중간에서 이렇게 이 거울에 비쳐서 밑에 있는 애가 이 거울에 비쳐서 반대편 여기로 상이 맺히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참 편해요. 거울이라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부터 찍어야 될 중심선상이 거울이다 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편한 거죠. 이것이 바로 미러였습니다. 자, 배열복사도 있었죠. 배열복사. 배열복사는 제가 한번 그림을 보여주고 설명드릴게요. 자, 배열복사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 2000 우리가 버전이 좀 낮은 분들 위주로 2011 버전까지가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아마 2011 버전. 2012 버전부터 좀 바뀌었고, 2011 버전까지 쓰시는 분들은 AR이라는 단어, AR 엔터를 치면은 이런 창이 열릴 겁니다. 뭐 영어로 써 있어도 뭐 위치는 똑같아요. 직사각형 배열이 왼쪽이고 원형 배열이 오른쪽에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 배열은 rectangular array, 원형 배열은 polar array라 써 있을 겁니다. 먼저 직사각형 배열 복사를 알아보면은 직사각형 배열 복사에서 이 직사각형 배열 복사를 선택하게 되면은 밑에 행일수와 열의수가 나오는데, 행일수라는 건 row, 열의수는 컬럼인데, 행일수가 세로 방향이고, 여기 행일수라고 하니까 자꾸 이제 가로라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행일수는 세로입니다. 이 세로로 4개를 놓겠다 이 얘기고, 열의수는 가로 방향으로 4개를 놓겠다. 자, 행 간격이란 거는 뭐 10mm를 하고 싶으면은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였죠. 만약에 내가 배열을 뭐 이렇게 하나 예로서 보여드리면은 10,10짜리 네모가 있습니다. 10에 10짜리 네모인데 이놈이 간격 10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 더 있고 싶어요. 이렇게 40 뭐 이런 식으로 뭐 요렇게 이제 내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자, 여기는 요거고, 처음에는 이제 얘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뭐 이거 하나만 더 할까? 요로 30으로. 자, 처음에 애 하나만 그려져 있을 거야. 근데 잘 보세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잘 봐봐. 요 놈이 오른쪽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총 몇 mm가 움직여야 돼요? 10mm가 아니야. 왜냐면 요 놈이 10mm만 움직이면은 이 물체 길이가 10mm이기 때문에 10mm가 움직이면은 이 옆에 바로 붙어서 이게 생길 거예요. 물체 길이가 10mm면은 물체 길이 10mm만큼 가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간격이 10mm가 한 번 더 가야만 이리 와. 총 20mm가 움직여야만 여기까지 오겠죠. 위로는 어때요? 위로는 물체 길이가 10mm야. 간격이 20mm야. 그럼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몇 mm 움직여야 돼? 10 플러스 20. 즉 물체 길이 플러스 내가 원하는 간격 30mm 움직여야 돼. 그럼 봐보세요. 행 간격은 세로 방향이니까 여기다 30을 입력해야 되는 거고, 열 간격 즉 그 컬럼 없으시죠? 행은 로우고, 열 간격은 10mm가 아니라 물체 길이 플러스 간격이기 때문에 20mm가 움직여야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걸 가장 헷갈려 하시더라고. 물론 치수를 아예 대놓고 이렇게 주어지면 좋아. 치수를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주면은 뭐 이거 보이는 치수 그대로 그냥 써놓기만 하면 되겠죠. 근데 보통 그렇게 잘 안 주거든요. 그렇게 잘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주어지거든.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물체 길이를 별도로 주고
그쵸? 그리고 그 사이 간격이 요렇다. 물체의 길이를 주고 그 사이 간격이 요렇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계산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야. 물체의 길이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 8mm, 8mm였다면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18mm, 상단은 28mm가 이동이 되겠죠. 물체의 길이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간격에서는요, 마이너스 값을 입력하면 반대로 돼요. 이게 지금 현재는 기본 L을 기점으로 뭐 요거를 간격을 뭐 20, 요거는 30 입력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오른쪽 상단 방향으로 이렇게 배열이 된다고 보면은 행을 마이너스로 입력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밑에 방향으로 배열이 되겠죠. 위로가 아니라 아래 방향으로 배열이 되고, 열 같은 경우 마이너스 입력하면은 이게 오른쪽 방향이 아니라 왼쪽 방향으로 배열이 되겠죠. 그러니까 둘 다 플러스냐, 둘 다 마이너스냐, 행만 마이너스냐, 열만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총 4방향으로 배열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또 이제 원형별 좀 보면은 원형별 같은 건 좀 더 쉬워요. 자, 원형별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밑에 창이 좀 바뀌는데, 여기서 이제 중심점, 센터 포인트라고 되어 있고, 그 오른쪽을 쭉 따라가면 이 버튼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 버튼을 딱 클릭하면 화면으로 나오는데, 캐드 화면으로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원을 배열할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열할 이 물체가 어디를 중심으로 배열이 되어야 되냐, 그걸 지정하라는 소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전체 물체의 중심인 여기를 클릭해야 돼요. 클릭을 하게 되면 다시 이 창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서 몇 개, 원본을 포함해서 총 몇 개. 얘 같은 경우는 원본을 포함해서 총 4개죠. 항목수의 총계는 원본을 포함한 총계수야. 4개가 생성되겠다. 채울 곡도는 한 바퀴 뱅그로 돌면서 4개를 놓겠다. 그러면 360도가 되겠고, 180도 요 안에서만 4개를 놓겠다 라고 하면 여기다 180, 마이너스 180이죠. 예, 이쪽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4개를 놓겠다 라고 하면 이제 그냥 플러스 180이고, 예, 마이너스냐 플러스냐에 따라서 또 방향이 바뀝니다. 360도일 때는 상관이 없겠죠.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오른쪽 위에 객체 선택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를 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배열이 완료가 되는 거죠. 이 직사각형 배열 복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횟수, 열횟수, 그러니까 행횟수라는 건 로우의 그 카운트, 아이템 개수죠. 열은 그 컬럼이고, 이런 것들 다 입력한 후에 최후로 객체 선택 버튼을 누르면은 화면으로 나오는데, 배열할 물체를 선택, 요 네모를 선택하고 엔터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되겠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2011 버전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제 2012 버전, 13버전, 14버전인 분들은 배열의 방법이 좀 틀려졌죠. 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지금처럼 L을 한번 해보면은요, AR 엔터를 하면은요, 창이 안 열려요. 그냥 바로 그냥 봐보세요. Array Select라고 뜹니다. Select 선택하라. 배열할 물체 선택하라는 소리죠. 선택하고 엔터. 자, 그럼 물어봐요. rectangle array, 즉 직사각형 배열 복사냐, polar array냐라고 보면 저는 rectangle array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R 엔터 하면 되겠죠. R 엔터 하면 이렇게 미르보기가 나와요. 이게 미르보기가. 그럼 봐보세요. 여기서 밑에 보면은 columns와 rows가 있어요. columns는 말 그대로 세로 방향의 개수고, 죄송해요. 가로 방향. row가 세로 방향이죠. 자, columns의 약자인 COL 엔터 해볼게요. COL 엔터 하면은 물어보죠. 넘버가 몇 개냐. 자, 나는 컬럼스니까 가로 방향으로 나는 6개 놓고 싶어. 그럼 6 입력해 볼게요. 6 엔터. 그러면 제가 가로 방향으로 6개가 놓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 사이 간격은 몇이냐고 또 물어봅니다. between column, distance between column. 그래, 이 사이 간격 몇으로 줄 건데, 물체 길이가 10mm니까 나는 여기다가 20을 쓸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20을 쓰게 되면은 이게 사이가 20mm 되는 게 아니라 요놈 길이가 10mm이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 사이는 실질적으로 10mm밖에 안 나오는 거죠. 20을 쓰게 되면은 엔터. 예. 그리고 이어서 다시 일이 돌아왔는데 여기서 이번에는 rows의 R 엔터를 하고, 예, 세로 방향 개수는 뭐 4개를 놓겠다. 그러면 4를 쓰고 엔터. 자, 그리고 이어서 between, distance between은 뭐 30을 놓겠다. 그럼 30을 쓰면은 실질적인 간격은 20이 되겠죠. 물체 길이가 10mm가 있기 때문에. 자, 30을 쓰고 엔터. 그리고 마무리. 한 번 더 앵글, 뭐 between elevation은 뭐 필요 없으니까 그냥 엔터 치면 끝납니다. ESC 종료. 자, 그럼 between 사이 간격이 몇인지 한번 측정해 봐야겠죠. 사이가 내가 분명히 20을 입력했지만 10이 나오는 거고, row는 30을 입력했지만 간격이 20이 나오겠죠. 물체 길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또 이제 원형 배열은 상단에 이걸 하나 그린 다음에 AR 엔터를 해보겠습니다. AR 엔터 하니까 마찬가지 셀렉트 하라 그랬죠. 물체를 배열할 물체 선택하고 엔터. 이번에 폴라 어레이를 뜻하는
PO 엔터 해볼게요. PO 엔터.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센터 포인트, 어디를 센터를 기점으로 회전할래, 배열할래, 센터는 여기가 되겠죠. 전체의 센터니까 여기 센터 포인트를 클릭. 자, 바로 이제 개수가 떠버리는데 여기서 이제 아이템스에 I 엔터 해볼게요. 개수죠. I 엔터. 개수가 지금 현재 6개로 설정되어 있지만 나는 5개로 하고 싶어, 또는 4개로 하고 싶어. 자, 4개니까 4 엔터 해볼게요. 4 엔터. 자, 갑자기 4개로 변하죠. 필 앵글이 있는데 현재는 필 앵글이 360도로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바퀴 뱅글을 돌면서 4개가 놓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필 앵글에 F 엔터 해볼게요. F 엔터를 한 다음에 각도를 마이너스 180을 쓸게요. 엔터 하면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4개가 배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0도로. 자, 다시 한번 필 앵글에 F 엔터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래 놓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180을 써볼게요. 이제 반대로 이렇게 4개가 놓이겠죠. 엔터 치고 마무리하면은 이렇게 배열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2011버전, 12버전 이상부터는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다는 걸 좀 유념하시고요. 뭐 큰 어려운 사항은 없어요. 조금 차분히 읽어주시면서 순서에 맞게 행동을 옮겨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어뢰에 대해서 좀 배워봤고요. 자, 계속해서 배열 복사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뭘 하느냐, 우리 라운딩하고 못따기 있죠? 정말 중요합니다. 라운딩 못따기. 자, 라운딩은 단축키 뭐였어요? 필렛 F 엔터 했죠. F 엔터, 그리고 반지름을 이용하겠다라는 뜻으로서 R 엔터를 하죠. 반지름 이용하겠다, R 엔터. R 엔터 했으니까 반지름 입력 엔터 했고, 해다가는 두 선을 클릭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놈의 옵션으로 우리가 뭐가 있었나요? 선을 클릭하기 전에 M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M 쓰게 되면은 다중을 뜻하는 거죠. 여러 개를 할 때 M 엔터. 또한 만약에 선을 클릭하기 전에 뭐 했나요? P 엔터. 폴리선일 경우 한 방에 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었죠. 선을 클릭하기 전에 T 엔터에 들어가서 T 또는 No 엔터를 한다. T를 하면은 자르기가 될 것이요, N을 하면은 자르지 않기가 되겠다는. 너무나 중요했죠. 처음에 배울 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랐잖아. 근데 지금쯤 이제 흘러오니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플랫 아마 기억을 잘 하셔야겠죠. 우리가 도면에 하나 애조로서 플랫에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요런 데 많이 쓰죠. 요런 도면 아마 그리라고 하면은 처음에 잘 못 그렸지만 이제 아주 쉬운 중 먹기를 그리셔야 돼요. 내가 한번 그려보면은 네, 옆에서 조금 작게 하는 거 볼까? 자, 이게 지금 77에 96이에요. REC 엔터, 한 점 클릭, 골뱅이 77,96 엔터 해서 먼저 틀을 하나 그려놓고, 이 모서리 라운딩이 현재 12.9로 되어 있거든요. 요 모서리 라운딩이 요것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일반적으로 F 엔터, R 엔터 12.9 엔터를 하고, 여기 사이를 필렛을 주고 싶다면은 요 선과 요 선 두 선을 클릭하면 됩니다. 순서는 상관없고 클릭하는 순간 이렇게 라운딩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하나만 되고 명령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오른쪽과 뭐 하단을 하기 위해서는 또 명령을 쳐야 돼요. 그런 불편함을 위해서 우리가 뭐 했어? 다중이라는 이 M을 추가적으로 입력했었죠. F 엔터, R 엔터 2.9 엔터를 하고 그냥 클릭하는 게 아니라 M 엔터까지 해주고, 그리고 클릭 연달아서 여기도 클릭 이런 식으로 클릭 이렇게 할 수 있겠더라. 컨트롤 Z 돌려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폴리선. 예, 렉탱글로 그리는 선은 폴리선이죠. 또한 이제 폴리선 만드는 것도 이제 아셨을 거야. 제가 앞서 이제 거의 20번째 강의인가 그때 한번 폴리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 도형도 폴리선을 만들어서 해봐야 되는 겁니다. 폴리선이 아닌 도형도 폴리선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일단 폴리선 요거 갖고 한번 해볼게요. F 엔터, R 엔터 12.9 엔터, 그리고 P 엔터를 하고, 폴리선이니까 어차피 선 하나만 선택해도 되겠죠. 클릭하면은 이렇게 한 방에 폴리선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요 폴리선 만드는 게 이거 한번 해보면, 예, 뭐 100에 50에 50 이렇게 도형 하나 그려놓고, 요놈을 지금 현재 따로따로 라인을 그렸기 때문에 선이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폴리선 만드는 거 마저 이제 복습을 시켜 드릴게요.
우리 폴리서 만들기를 배웠습니다. 분명히 p edit라고 해서 p 엔터가 있었습니다. pe 그리고 아무 선이나 한 개를 선택하고 엔터, 이어서 j 엔터를 하고, j는 join을 의미하죠. 나머지 모든 선을 선택하고 엔터를 하면 되겠더라. j는 join, 결합을 의미합니다. 자, 보세요. p e 엔터, 아무 선이나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리고 엔터. 그럼 이 옵션에 보면은 join을 뜻하는 j가 있습니다. 자, j 엔터.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선을 선택하고 엔터, ESC 종료. 아니면 엔터를 한번 더 쳐서 종료해도 되고요. 자, ESC 종료까지 하시면은 건드려 볼까요? 짠! 이렇게 한 번에 묶여있는 폴리선이 만들어집니다. 뭐 이 상태에서 이제 필렛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F 엔터, R 엔터, 10mm 엔터, 그리고 P 엔터를 하고 선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한 방에 모든 구석의 모서리가 10mm 라운딩으로 라운딩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폴렛을 만들기를 배웠기 때문에 응용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 필렛과 비슷한 걸로서 무엇이 있었나요? 바로 못따기가 있었죠. 못따기. 못따기는 명령어가 무엇이었나요? chamfer였죠. chamfer. cha enter, d enter. 그리고 내가 첫 번째로 클릭할, 얘는 이제 거리값이 두 번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클릭할 선에 깎일 거리 엔터. 그리고 당연히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 클릭할 선에 깎일 거리죠. 두 번째로 클릭할 선에 깎일 거리를 입력하고 엔터. 그 순서에 맞게 첫 번째 선 클릭, 두 번째 선 클릭을 해야겠더라. 물론 저희 거리가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똑같이 같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간혹 가다 틀리다고 했잖아. 뭐 이런 경우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도형이 있었냐면은 요거가 어디 하나 있을 텐데, 뭐 이런 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40에 40짜리 네모가 하나 있는데, 요놈을 내가 CHA 엔터, D 엔터, 40, 치수기입을 해놓고 좀 보여드릴까? 가로가 40이고 세로도 40입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요거야. 봐보세요. CHA 엔터, D 엔터로 40 엔터, 5 엔터. 그러나서 클릭하면요, 이 위에를 먼저 클릭하고 이 옆에 클릭해볼까? 자, 다시 한번 CHA 엔터, D 엔터, 40 엔터, 5 엔터. 그리고 위에 선을 클릭하고 옆에 선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이 내가 먼저 클릭한 요놈이 40mm가 깎여 나가는 거고, 두 번째로 클릭한 요놈이 5mm가 깎이는 거죠. 왜냐면 내가 그 입력한 순서가 40mm 먼저 입력하고 5를 나중에 입력했잖아. 근데 이제 먼저 입력한 40mm를 이쪽을 클릭했기 때문에 이쪽이 40mm가 날아가는 거고, 두 번째 입력한 5mm를 두 번째 클릭으로 이쪽을 클릭했기 때문에 이쪽이 5mm가 날아가는 거죠. 요런 식이죠, 챔퍼라는 거는. 근데 마찬가지로 요놈이 그 M을 쓸 수가 있고, 또한 P를 쓸 수가 있고, 또한 T에 T냐 노냐 이걸 쓸 수 있다 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M을 쓰게 되면 연달아서 클릭할 수 있고, P를 쓰게 되면 이제 폴리선일 경우 모든 거 다 한 번에 하는 거고, 그 필렛에서 내가 T에 N 이걸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방금 전에 그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솔직히 뭐 안 보여드려도 여러분들 워낙 많이 하신 거라, 이거 지금 총복습 시간이라 굳이 안 보여드려도 이해는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 애 같은 경우는요, 애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됐는데, 요놈 같은 경우 만약에 F 엔터, R 엔터, 내가 10mm 엔터를 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트림에 들어가 볼게요. 트림. 자, T 엔터에 들어가서 현재는 트림으로 되는데 노 트림을 바꿀게요. No 엔터. 그리고 이제 폴리선을 뜻하는 P 엔터를 해볼게요. P 엔터. 그리고 선을 하나만 클릭해주면은 이렇게, 이거 묶여있구나. 죄송합니다. 이건 지금 이미 해버려고 안 되네. 뭐 대충 그려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놈을 다시 묶어볼게요. P 엔터, 물체 선택 엔터, J 엔터, 나머지 모든 선택 엔터. 자, 다시 필렛 들어가 봅니다. F 엔터, R 엔터, 10mm 엔터, 그리고 T에 들어가서 T 엔터에 들어가서 No 엔터, 그리고 폴리선의 P 엔터까지 한 다음에 클릭하면 이렇게 필렛이 되지만 모서리가 날아가지 않는 형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면 이제 뭐 지금 상태에서 보면 좀 불편해 보이지만 꼭 남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남아야만 되는 경우 좀 기억을 잘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필렛과 챔퍼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챔퍼가 좀 사용은 좀 덜 되는 편인데 필렛이 좀 사용 빈도수는 높아요.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챔퍼도 사용 많이 하기 때문에 절대 잊어먹지 말아야 될 명령을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 이제 호그리기 좀 기억을 좀 떠올려 드리겠습니다. 호그리기. 자, 호그리기는 아크죠, 아크. 호그리기. A 엔터. 시작점을 클릭해서 그 다음에는 E 엔터를 해주고 끝점을 클릭하고 마지막으로 R 엔터를 해서 반지름 입력 엔터. 요거 자,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이렇게 100에 100짜리 사이즈가 있는데 내가 이 위쪽에 홀을 반지름 100짜리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A 엔터를 하고 시작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내가 시작점을 기점으로 뭐 반시계 방향 생성이 되는 거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시작점을 이제 오른쪽 여기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끝점을 찍겠다는 신호로 E 엔터를 하고 왼쪽을 끝점으로 찍어주고 그 다음에 R 엔터를 해서 100 엔터를 하면은요 이렇게 호가 생성됩니다. 혹시라도 이 DYN 즉 F12 버튼 눌러 놓으신 분들은 자꾸 그 뭐지 내가 끄라고 했는데 그렇게 지금 켜놓고 사용하는 분들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 DYN 버튼 누르면 이런 창들이 따라다니잖아. 이 창이 뜬 상태에서 이 아크 안 먹혀요. 잘 안 먹혀. 그러니까 반드시 꺼놔야 돼요. DYN. 자, 이 옆에다가도 한번 그려보면 A 엔터 시작점을 반대로 찍어볼게. 아래쪽을 찍고 E 엔터 위에를 끝점을 찍고 R 엔터 반지름은 100. 그러면 이렇게 반시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성되는 거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자, 뭐 대표적인 방법 아크 첫 번째 이게 좀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놈만 설명을 드리고요. 타원 그리기는 여기 있었죠. 타원 그리기는 엘립스 EL 엔터 시작점 클릭하고 시작점을 클릭했으면 이제 끝점을 클릭해 줘야겠죠. 끝점 클릭. 그러니까 이제 이걸 쭉 붙여서 써보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양 끝점이 클릭을 해라. 요 엘립스 단원 그 호그리기나 엘립스 단원에 가면은 자세히 써놨으니까 거기서 좀 복습을 해주시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굵직한 거 위주로 지금 이게 추려서 내가 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만큼은 절대 잊어먹지 말자. 호그리기도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돌아가서 보면은 내가 호그리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방법이거든. 이거 그러니까 내가 이걸 좀 굵직하게 좀 설명하고 넘어간 거예요. 절대 잊어먹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엘립스도 자주 쓰는 게 이거예요. EL 엔터 한 다음에 양 끝점 클릭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직 방향 절반 폭 입력 엔터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EL 엔터를 하고 양 끝점을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중간을 클릭하고 저쪽 중간을 클릭했어. 그러면 이게 타원의 양 끝이 되면서 양 끝에서 수직 방향이면은 요 방향이잖아. 이 위의 방향으로, 위에나 아래 방향으로. 이거의 절반의 폭. 내가 20 엔터 해볼까? 그럼 절반의 폭이 20이 어디가 되는 거냐면 센터로부터 여기가 20이란 소리야. 쉽게 말해서 이게 20이란 소리죠. 그쵸? 그럼 전체 폭은 40이 되는 거지. 이 방법을 타원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좀 해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타원 그리기, 정다각형 그리기까지 좀 설명드릴게요. 정다각형 그리기. 정다각형은 POL 그리고 변의 수 또는 변의 수 입력 엔터. 육각형이면 6엔터 하는 거고 오각형 5엔터라는 이 얘기죠. 중심을 클릭해라. 왜 중심을 클릭해야 돼? 뭐의 중심? 지금 나는 원에 접하는 다각형이니까 그 원의 중심을 클릭하라. 자, 중심 클릭했습니까? 그럼 I 또는 C 뭐 영어가 잔뜩 나오는데 우리가 뭐 그건 다 필요 없고 I는 내접, C는 외접이라는 걸 핵심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죠. 예, I는 내접, C는 외접이다. 쉽게 말하면 원의 안쪽에 접하는 다각형은 내접, 원의 바깥쪽에 접하는 다각형은 외접이 되겠더라.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반지름 30짜리 원을 하나 그래야지. 자, 반지름 30짜리 원이에요. 내가 치수 기입을 해드려야겠구나. 자, 반지름 30짜리에 접하는 다각형, 육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갑니다. POL 엔터. 육각형 엔터. 중심이 될 지점 여기죠. 클릭. I 엔터. 내접을 할 겁니다. 자, 반지름 30 엔터. 이렇게 원에 내접하는 육각형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뭐 팔각형 해볼까요? POL 엔터, 8 엔터, 중심 클릭,
이번에 I가 아니라 C를 해볼게. C. 자, C 엔터를 한 다음에 반지름은 똑같이 30 하면 이렇게 팔각형이 나오지만 정작 원의 바깥쪽에 접하는 다각형이 나오더라.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위치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삼각형 해볼게. POL 엔터 3 엔터 중심 클릭 I 엔터 그리고 반지름 30 엔터 하면은 이렇게 항상 다각형은요 똑바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항상 하늘을 보고 똑바로 세워진 다각형이 생겨지는데 간혹 가다가 거꾸로 생긴 삼각형 또 거꾸로 생긴 육각형 이런 걸 원할 때는 방법이 조금 틀려져야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POL 엔터 삼각형 엔터 중심 클릭 I 엔터 이번엔 반지름 30을 쓰기 전에 봐봐 내가 가로에 몰아서 놨어. 4분점을 클릭해도 되더라. 반지름 대신에 마우스를 움직여서 이렇게 북쪽 또는 동쪽 동쪽으로 가니까 옆으로 90도 기울어진 삼각형이 나오네. 이쪽 서쪽 가면 또 서쪽으로 기울어지기도 하고 남쪽으로 가니까 180도 회전된 상태의 삼각형 즉 역삼각형이 나오기도 하구나.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하면은 어떤 다각형이든 기울어진 다각형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남쪽 4분점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거꾸로 되는 삼각형 역삼각형이 나옵니다. 자, 요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다각형의 방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쭉 우리가 그냥 굵직한 명령어가 요 정도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한번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중요한 건 많아요. 근데 지금 당장 내가 도면을 그려야 돼. 지금 당장 도면을 그리려고 하면은 아마 요 정도 명령어 대략 요 정도 명령만 갖고 있으면 물론 기본적인 라인이라든가 트림이라든가 EX 이런 거 내가 설명 굳이 안 해도 되잖아. 맨날 쓰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했으면 이거 시간이 한 2시간, 3시간도 부족하죠. 그쵸? 네, 근데 그런 거 이제 기억이 잘 나는 것도 내가 일부 안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매일 하기 때문에 그건 기억이 잘 날 거라 생각해서 안 해드린 거고 우리가 명령어 중에서 좀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가 요 정도가 있다는 거 좀 설명드렸고요. 절대 잊어먹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물론 이거 외에도 중요한 게 더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로테이트 회전하는 거, 선 증분하는 거 LEN, 또 레이어 설정하는 거 LA, 그리고 뭐 치수 기입할 때는 D 엔터로 치수 기입 설정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앞으로 CAD를 하심에 있어서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요 CAD 3D에서 또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CAD 3D에서는요 우리 2D에서 배웠던 명령들이 또 나올 거예요. 자, CAD 3D가 궁금하다. 잠시 후에 CAD 3D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CAD 2D를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